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세 가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봤고, 이 세 가지 상태의 예시도 봤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상태의 입자, 배열까지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태 변화를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물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다라는 거를 공부를 했고, 저번 시간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요. 고체의 경우에는 입자별이 매우 규칙적이고, 액체는 비교적 규칙적이고, 기체는 불규칙하다. 자, 그리고 이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여기 물 예외라고 써있는데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액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가깝다. 그리고 기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다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고체의 경우에는 부피는 가장 작고요. 그리고 얘는 부피 중간이고요. 부피 크다. 자, 입자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부피 작음, 부피 중간, 부피 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세 가지 상태는요. 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고체가 액체가 될 수도 있고요. 액체가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고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예를 들자면요. 물의 경우에 고체는 얼음, 그 다음에 얘는 물, 그 다음에 풍선 안에 들어있는 거는 수증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의 예시를 들자면요. 만약에 이산화탄소였다라고 하면은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 얘는 액체 이산화탄소, 얘는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는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 예를 들어보면은요. 얼음이 있었습니다. 열을 가해주면 물이 됩니다. 자, 물에 또 열을 가해주면 수증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증기를 냉각시켜주게 되면은요. 차갑게 해주면은 다시 물이 되고요. 물을 또 다시 차갑게 냉동실에 넣으면 되겠죠. 다시 얼음이 되게 됩니다. 즉,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용어들을 전부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한문을 이용하면 조금 쉬운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는요. 융해라고 하는데요. 이 해자는 풀다 해자를 쓰는 거예요. 이때는 해는 녹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풀리는 거. 그래서 융해입니다.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 녹는 것을 과학 용어로 융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다시 고체가 되었어요. 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 요 둘 관계를 볼 텐데 얘는 될 화자를 쓴 거예요. 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체가 되었다. 자, 그럼 액체에서 기체가 되었다. 기화입니다. 액화는 뭘까요? 찍어볼까요? 네, 액체가 되었다죠. 기체에서 액체가 됐다. 액체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고체와 기체 이 사이는 모두 다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는 아마 국어 시간에도 시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뭔가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승화라고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드라이 아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를 그냥 상온에 두면은요. 드라이 아이스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고체가 기체가 돼요. 사라져버린다. 승화, 사라져버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승화, 그리고 거꾸로도 승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체랑 액체 이 사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융해와 응고부터 보도록 할 텐데 융해, 둘 다 해자.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 예를 들면 초콜릿이 녹는다. 얼음이나 버터가 녹는다. 그게 예시고요. 고체가 액체. 그 다음에 응고. 얘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 예를 들면 초콜릿이 굳고요. 물이 얼어 고드름이 된다. 그 다음에 액체 설탕을 굳혀 솜사탕을 만든다. 자, 솜사탕의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지금 영상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원리냐면은요. 이 가운데 설탕을 이 가운데 판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 설탕이 녹습니다. 고체가 액체가 된 융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액체가 된 설탕을 뿌립니다. 뿌리면은 얘네들이 상온에 뿌려지게 되면 바로 고체로 변하겠죠. 즉 응고가 되겠죠. 그래서 솜사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되실 텐데 액체성 설탕은 굳혀 솜사탕을 만든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체에서 액체 상태의 이 관계를 봤죠. 입자 사이 입자 배열은 고체의 경우에는 규칙적인데 액체는 비교적 규칙적이에요.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가 됐다? 불규칙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예요. 융해는 불규칙해진다. 자, 그 다음에 응고를 보겠습니다. 액체에서 고체예요. 비교적 규칙적이었던 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돼요. 그럼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한다.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 고체의 경우에는 매우 가깝지만 액체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멀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예외 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좀 이따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응고의 경우에는요. 액체가 고체예요. 비교적 가까운 그리고 매우 가까운. 그러면 가까워진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고체는 작고요. 액체는 부피가 중간이 됩니다. 즉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부피는 커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는 작아지게 되겠죠. 부피는 커지고요. 반대는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때요? 얘네의 배열만 변할 뿐이지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럼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성질과 질량은 어떨까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초콜릿 딱딱한 고체 상태로 먹을 때랑 액체 상태로 먹을 때랑 맛 똑같죠. 그리고 얼음이 녹은 물, 성질 똑같죠. 그냥 맛 똑같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외, 물 가까워진다, 물 멀어진다, 예외, 물 작아진다, 예외, 물 커진다. 이게 왜 적어놨냐면요, 왼쪽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얼음. 실생활에서 보면은 편한데요. 일단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이것은 실생활의 예를 보면은 편한데요. 지금 병에 물을 가득 넣고요. 비닐봉지에 넣은 후에 냉동실에 넣어서 얼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병이 깨졌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여러분들께서도 있을 거예요.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렸더니 페트병이 더 빵빵해졌다. 아니면 이 경우는 유리병이 깨지게 되겠죠. 자, 즉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물의 경우는 얼음이 되면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물에서 얼음이 되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실생활의 예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요. 이 동그라미는 전부 다 입자예요. 물 입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과 얼음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물의 경우에는 일부는 손을 잡고 있고 일부는 떼어져 있는, 손을 떼고 있는 이런 상태로 입자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의 경우에는 모든 손을 다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모든 손을 잡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손을 다 잡아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있지만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피는 얼음이 물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외로 적었는지 한번 볼게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융해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은 멀어지게 되는데 예외는 물이고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의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커지는데 물은 예외 작아진다. 응고는 액체에서 고체. 일반적으로 가까워지지만 예외 물은 멀어진다. 왜냐하면 이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피는 예외는 물은 커진다. 예외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작아진다. 그런데 이때 배열만 바뀔 뿐이지 종류와 개수는 변함이 없다. 그에 따라 성질과 질량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서 확인을 하면은요. 얘는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비교적 불규칙적으로 변하고요. 이것을 고체 입자배열, 액체 입자배열이고요. 융해, 응고.
초콜릿 고체 상태, 초콜릿 액체 상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배열만 변할 뿐이지 성질과 종류는 똑같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